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리플의 현재 841원입니다. 자, 크게 움직임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은요, 점점 커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에 달리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카톡방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이러다가 한번 밑으로 쭉 빼는 게 아니냐. 자, 법원에서 SEC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SEC의 상황과 법원의 상황,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었죠.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전년 대비 4.7% 상승, 시장 예상치보다 4.8% 상승을 하회를 하면서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리플뿐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리플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요, 코인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CPI는 좋게 나왔고요. 자, 9월 달에는요,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95%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자, 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요, 항소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자, SEC 쪽에서요, 토레스 판사한테 중간 항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상 뭐 기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자, 리플은 바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중간항소 요청을요,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리플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자, 토레스 판사가 SEC를 생각을 해서 인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사실상 토레스 판사의 이번 판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몇 개 들린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권도영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다른 거래소 재판에서도 리플 판결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사실 토레스 판사가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좀 더 제대로 된, 자,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SEC한테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SEC가 중간 항소를 하겠다라는 요청서를 실제로 실행을 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SEC는 지금 현재 리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른 재판에 걸려있는, 특히나 뭐 거래소 쪽이랑 재판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의식한 결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SEC도 사실상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지금 거의 떠밀리다시피 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SEC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SEC가 항소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시간 끌기라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전까지는요, 자,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판매를 한 리플 같은 경우는요, 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현재의 판결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소를 진행을 하면요, 2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리플보다는요, SEC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2년, 3년 동안에 리플의 개인 판매 같은 경우는요, 합법으로 판결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더군다나, 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자, 사실 바이든 쪽에서도요, 게리 겐슬러죠, SEC를 그대로 두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자, 게리 겐슬러나 SEC 같은 경우는요, 현재 암호화폐의 공공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공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코앞인데 본인의 표를 공화당 쪽으로 뺏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더라도 SEC가 항소해서 이길 확률은 굉장히 적고, 중간에 SEC의 수장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그리고 항소가 끝날 때까지는요, 어찌됐건 리플의 개인 토큰 판매는요, 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리플이 반등을 크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뉴스를 자꾸 보게 되고 투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죠. 자,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 거 저도 압니다. 자, 하지만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구간별로 자, 분할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중 조절까지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위에 문자로요,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못 나오는 이유를 뉴스와 함께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어제 새벽에요, 비트코인 ETF 심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심사 날짜가 오늘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죠.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자, 그나마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는 분위기로 리플도 빠르게 좀 반등을 했을 텐데, 자, 연장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ETF 심사를 뺀찌를 맞은 게 아닙니다. 자, 연장이 된 부분이고요. 자, 이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ETF 심사를 넣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을 하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승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장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언제쯤에 나올 것인가? 자, 11월 11일이죠. 자, 빼빼로 데이입니다. 자, 이전에 비트코인 ETF 심사가 승인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리플 기반 CBDC 개발을 논의 중이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CBDC 개발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사실 요즘에 보시면 리플이 CBDC 관련해서 국제 송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데에는요, 아무래도 항소 부분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각이 되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따져보더라도요, 리플이 유리합니다. 리플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중간에 진행이 되더라도 중간에 합의까지도 가능합니다. 중간 합의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요. 차라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뉴스들 있죠. 자, 이런 뉴스들은요, 자,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을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및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카톡방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
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눌러주시면요.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